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안양이고 이혼한 후 직장 근처인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5년 전 11년 남짓의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이혼했고 저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저를 크게 힘들게 하는 거 없이 무난하게 커주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네요. 부모의 불화를 옆에서 보고 자라며 불안이 많던 아이들이었는데 오히려 저와 사는 지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부족하지 않게 다니고 싶다는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저에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은 부모가 이혼한 걸 봐서인지 종종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땐 미안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쩔 때는 혼자 아등바등하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나 봐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 큰딸은 벌써 다 큰 티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컸는데 엄마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커서 엄마 혼자 외로우면 어떡해? 엄마는 너희 다 크면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살 거야. 너희한테 목매달고 사는 거 없으니까 얼른 커서 네 앞가림 잘할 생각이나 해. 그럼 나도 나중에 시집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아야겠다. 얘는? 엄마가 제일 무서운 말이 시집 안 가겠다는 말이야. 엄마가 이혼했다고 결혼이라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요즘 남자들은 얼마나 자상하고 잘하는지 알잖아. 다 네 아빠 같지 않으니까 그런 말 말어. 아직 먼 얘기는 하지 말고 당장 내일 모레 중간고사 준비나 열심히 하시지. 아이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지만 저는 재혼이니 뭐니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들 혼자 키우면 황당한 일도 많이 당하고 우습게 보는 것도 분명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애들 바라보고 살기로 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더 잘 풀렸어요. 당연히 이혼 후 재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돈 걱정은 없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이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도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등등.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폭력을 견디고 사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체적인 폭력은 당한 적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오랜 기간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아이들 둘 낳으면서 왜 좋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다 큰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남편 태도에 환멸을 느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평소 저와 친정을 어찌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돈 앞에서 교활해지는 남편 보니 아무리 아이 아빠라도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저버리는 모습까지 보고 굳이 그런 인간에게 제 남은 인생과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다른 분 역시 이혼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 남편은 처가에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한 8년 동안 남편이 친정에 같이 갔던 횟수는 10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친정이 먼 것도 아닙니다. 친정은 안양, 저희 집은 하남이었어요. 아주 가깝진 않아도 맘먹으면 몇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물론 시댁이 물리적으로 가까우니 친정보다 자주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자기 식구들 챙기는 거에 비해 제 친정은 하나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선물은 고사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용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인색한 사람이에요. 명절에 양가 부모 챙기는 거 의논하다 맘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을 50만 원이나 보내주셨는데 이번 설에는 용돈이랑 선물도 사가야겠어. 매번 받기만 해서 나도 이번에는 해드리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친정 부모님을 챙기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퉁퉁거리며 말합니다. 장모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여유 있어서 도와주신 건데 뭘 그렇게 챙겨드리려고 해? 그냥 10만 원만 드려. 나 이번에 상여금 나온 거 이래저래 카드비 내고 부모님 챙기니까 남는 것도 없다. 기분이 상했지만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자 싶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챙겨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기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얄밉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요. 당신 친정 가서 너무 돈 쓰지 마. 혹시 쓰려면 나한테 미리 말해. 괜히 마트 가서 당신이 계산하지 말고 돈 쓸 일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아.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를 쓰겠다고 자기한테 미리 허락을 받으라나요? 돈 안 버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때는 더럽고 치사해도 남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네요. 본인 부모한테는 결혼 이후 쭉 매달 용돈을 드린 걸로 압니다. 그때는 제가 돈을 안 벌 때라서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 쪼개고 쪼개 아껴놨다가 이서방 드리는 거라며 우리 친정 부모님을 챙기곤 했습니다. 한참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받네요. 가끔 갈 때 뭐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은 못할 망정. 친정에서 돈 쓰지 말라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남편의 이런 태도도 이혼 사유로 충분한데 그때는 그냥 돈 버는 유세라고 생각하고 넘긴 제가 굳이 말하자면 저희 친정은 시댁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남편은 친정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부모님께 손 안 벌렸어요. 직장 생활에서 제가 번 돈으로 다 했고 친정엄마가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친정오빠가 저 결혼하기 전에 장가를 가서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축의금도 전부 부모님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살면서 남편은 슬슬 친정집에 대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유독 친정에 인색하게 굴었냐면요. 친정에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친정 부모님 재산으로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첫애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남편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라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았어요. 남편은 저 임신했을 때부터 슬슬 밑밥을 깔더니 애 낳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친정 부모님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은 오래 못하지 싶어. 내 친구들 보면 다들 일찍 사업 시작해서 내 연봉의 두세 배는 벌고 살더라. 나도 내 적성 살려서 퇴직하면 안 될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내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당신도 빠듯하잖아. 사업은 뭐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건 줄 알아? 사업 자금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최대한 월급 생활하다가 나중에 준비 잘해서 하는 게 순서야. 사업하겠다는 마음만으로 돈 버는 줄 알아? 우리 오빠 사업하는 거 봐서 내가 아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처가에 말해서 나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면 안 돼? 이번에 상여금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회사 가기 싫더라. 남의 돈 벌어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젊을 때 사업 시작하는 게 낫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런 회사에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겠냐? 절대 못 다니지. 뭐? 적성에 안 맞는다고 회사를 때려치우는 사람이 어딨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아니야. 정년 보장된 회사 다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몰라?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사업자금 대주는 물주는 아니잖아. 난 우리 부모님한테 돈 해달라는 말 못하니까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나 무시해.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못할 거다. 뭐 이런 거야?
당신 오빠는 집에서 돈 다 내주니까 사장 노릇하는 거지. 솔직히 처가에서 돈 주면 사장 소리 듣고 살겠어? 당신 뭘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집 올 때도 도움 하나 안 받았으면서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내가 당신 부모한테 사위 노릇하는 거 바라지도 마. 우리 집에서 돈 안 해주면 사위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야? 당신 눈에는 우리 부모님 돈이 그렇게 우습니?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이루신 건데 쉽게 생각하지 마. 남편은 그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친정에 돈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자 심하게 다퉜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순화되어 저 정도지.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했고 인신공격도 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은 노골적으로 친정 얘기만 나오면 싫은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 아는 거 없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열심히 벌어서 모은 종잣돈으로 해도 성공하기 힘든 판에 남의 돈으로 쉽게 하려는 인간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남편의 요구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역시 사업을 하셔서 자수성가하셨고, 오빠는 아빠 사업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일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남편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남이 이룬 걸 쉽게만 생각하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댁보다 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 발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건물 올리는데 대출도 있으셨고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있는 돈을 안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애 둘 낳고 살면서 제가 친정에 아무리 손을 안 벌리고 도움을 마다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애 둘, 2살 터울로 낳아 기르느라 제가 직장도 못 다니고 있을 때 친정엄마는 산후조리비도 대주셨고 아기 용품들도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지도 않은데 이미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 도움을 이래저래 받고 있었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 그래요.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도 돌 때 애들 옷 사입히라고 10만 원씩 주신 기억이 다해요. 당연히 손녀들은 예뻐는 하셨죠. 하지만 시댁 형편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마음 가는 대로 해주는 게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받은 월급을 어찌 하셨는지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부모 용돈 한 달 30만 원이 말이 되니?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대접 좀 받고 살고 싶구나. 그동안 아들 공부시키느라 들어간 게 얼만 줄 알아? 다 키워서 이제 효도 좀 하려나 했는데 장가가는 바람에 다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알뜰하게 쪼개 쓰고 우리 용돈 조금 더 올려다오. 엄마,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보태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돈을 안 버는 며느리인 탓에 차마 뭐라 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더 드리겠다 대답했고요.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옷, 신발 한번 사본 적 없었습니다. 애들 옷도 들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은 적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에게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주말이면 애들 보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서는 꼭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들이를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애들 둘 건사하며 유모차 끌고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니는 백화점 1층에서 화장품 아들 카드로 결제하고 어머니 옷이며 아버님 옷을 가격표도 안 보고 사십니다. 저는 어머니 쇼핑백이 늘어날 때마다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저도 처음 한두 번은 남편이 아들 노릇한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듯 마트에서 장 보는 거며 돈 쓸 일은 전부 남편 카드로 하는 겁니다. 남편은 카드값이 모자라니 제 생활비를 줄였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연 아빠, 지금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생활비를 몇십만 원 주면 나는 애들 먹을 거 어찌 먹으라는 거야?
어머니 생활비 따로 드리는데 왜 매번 우리한테 기대신대? 당신이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백화점 쇼핑은 좀 줄이시라고 해. 그랬더니 남편은 또 이럽니다. 이제껏 내가 해드린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정 감당 안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당신 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아까워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잖아. 당신이 버는 돈 나는 절대 허투루 안 써.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무튼 다음 달에도 생활비 이런 식으로 주면 그때는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자기가 부모님께 여태껏 효도한 게 없다니까 그 마음 100번 이해해서 그 뒤 몇 번은 더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매번 생활비를 기대는 것도 모자라 남편 있는 데서 들으라는 듯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친구들은 이제 다들 해외여행만 다니더라. 나이 더 먹으면 멀리 가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녀오는 게 현명하다 그러네. 유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동남아 정도는 갔다 오고 싶구나. 자식 보고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뜻인지 뻔히 알지만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었습니다. 그럼 또 부자지간에 주거니 받거니 쿵짝은 잘 맞아요. 엄마, 동남아 가기 전에 일본부터 다녀오세요. 제가 이번 겨울에 아버지랑 온천 여행 보내드릴게요. 먼저 다녀오시고 내년 여름에는 동남아 가시면 되겠네. 그래? 나야 좋지. 그럼 이번 겨울에는 비행기 한번 타볼 수 있는 거냐? 그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전에 엄마 아버지 여권이나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가 거의 100만 원 돈 되는 지인들 선물까지 남편 카드로 계산하는 거 보고 남편에게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님 아버님 거 사는 건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친구분들 것까지 당신 돈으로 생색내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생활비 모자라잖아. 당신이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야 월급쟁이야. 그렇게 쓰시면 내가 결국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 몰라? 내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분 좋게 사시는데 사지 말라고 찬물 끼얹어? 당신 같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예전에 나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신 거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뭐라 하기 싫어. 아들 돈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야. 2번 말하지만 내가 버는 돈이야. 당신하고 애들 안 굶길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아, 내가 남의 집 가장을 뺏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매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장인어른은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장모님은 명품 가방도 많잖아. 우리 엄마는 환갑 다 되도록 좋은 가방 한 개 없으셨어. 옷도 맨날 싸구려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저도 당연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죠. 저에게는 시어머니시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애들 할머니인데요. 그래도 그 당시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 건사하면서 300 넘는 남편 월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번 돈이 아닌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써도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속이 답답했고요. 그래서 아이 둘 낳고 살면서도 남편과 사이좋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많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친정에서 도움을 안 주니 자기는 도리를 안 하려고 했고 저는 저대로 시댁의 거지근성 때문에 멀리하려 했고요. 애들 커가면서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셨지만 갑작스레 준비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온 가족이 황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너무나 서운했던 게요. 친정아빠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이 딸랑 10만 원 들어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무슨 미신인지 혈관에 스턴트 시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의 장례식을 안 간다며 어머니만 오셨더군요. 굳이 비교하긴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시누이 결혼할 때 축의금 50만 원이나 하신 분들이십니다.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이 시부모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간 만큼은 되돌아오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시댁에 더 실망한 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부의금 목록 보고 친정 오빠도 한마디 했었네요. 너네 시댁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사돈댁 초상 났는데 이럴 수가 있니? 너 오빠한테 솔직히 말해. 혹시 매제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 맞아? 장례 치르는데 얼굴은 몇 번 비추지도 않고 내내 너한테만 짜증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보이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매제한테 한마디 할까? 오빠, 그러지 마. 가뜩이나 우리 집에 불만 많은 사람이야. 나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그 사람 좋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 이제 애들도 얼추 컸고 곧 직장 잡으면 굳이 애들 아빠한테 매달려 살 이유도 없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 애써 오빠 마음을 안심시켰지만 오빠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 사위고 어려운 사위니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오빠와 남편까지 사이가 그렇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친정오빠는 남편이 홀대하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말까지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혼이 무서웠습니다.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이혼말 나오고 원수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365일 싸우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우는 날도 있었고 분명 살만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월을 버티고 사는 거죠. 애들 둘 키우면서 그래도 서로 최소한 애들의 부모로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2년도 채 안 돼서 엄마까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원래 유방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재발하면서 많이 낙담하셨어요. 저는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친정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제 친정에 차갑게 굴던 남편이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장모님 다음 병원 가는 날이 언제라 그랬지? 내가 같이 가줄까? 미리 나 연차 낼 수 있게 며칠 전에 말해줘. 당신이 가주면 좋긴 한데 바쁘면 나 혼자 가도 돼. 오빠도 있는데 뭐. 형님은 나처럼 휴가 내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갈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이 인간이 세월이 흐르니 그래도 철이 조금은 들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내심 남편에게 고맙기까지 했고요. 원래 자발적으로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 사람인데 병원비 보태라고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오빠와 저는 엄마 재산도 천천히 엄마 의사에 따라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면서 채무관계 해결하느라 사실 현금 재산은 엄마 노후 대비하는 자금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엄마 명의로 된 5층 상가 건물과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충남 세종의 땅이 있으셨어요. 물론 남편도 그때는 친정 재산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는 2억 정도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는 친정집 재산에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 작성하실 때 건물은 오빠에게, 시골의 땅은 저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건물에 남아있는 대출을 승계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었어요. 물론 상가 월세가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인 셈이지만 오빠가 어쨌든 부담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오빠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금이 굴러가는 게 중요한지라 건물을 물려받는 걸 원하는 눈치여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려받기로 한 땅은 옛날에는 충남 영기군이었다가 세종시가 되면서 주변 땅값은 엄청 올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사놓은 땅은 운 나쁘게도 개발 계획에서 빠져 있어서 언제 오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땅이었지만 제가 당장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엄마 재산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니 엄마 의견을 존중해 그렇게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제 얘기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더군요. 당신은 그런 중요한 걸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해? 형님은 돈 되는 재산만 가지겠다 이거네. 당신은 왜 그리 사람이 바보 같아?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당신도 건물 지분이 있으니까 달라고 했었어야지. 그걸 장모님이 주란다고 홀랑 다 줘버려? 당신이 모르나 본데 그 건물 대출도 있어. 당장 팔아서 돈 되는 건물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 우리 엄마가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 너네 집 재산이니까 참견하지 말라 이거냐? 장모님도 그래. 당신이 딸이라고 시골 땅이나 주고 형님은 아들이라 건물 주는 거 아니야. 사위는 뭐 자식도 아니라 이거지? 당신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내가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볼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 우리 엄마 수명 줄이는 짓 하지 말고 당신은 참견하지 마. 남편은 엄마가 오빠에게 건물을 주고 저는 지방의 시골 땅을 10,000평도 안 되는 거 물려주신다 하는 거에 분개하더군요. 심지어 엄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또렷하실 때 가족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며 신변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재산 정리 문제를 유언장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건물, 그리고 저는 시골 땅 500평을 물려주겠다고요. 남편 놈은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머리까지 쥐어뜯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때 알았네요. 남편이 친정엄마 갑자기 챙긴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떨어질 콩고물을 받아먹을 생각에 나름 들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니 저와 결혼 생활도 다 뒤집어 엎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시댁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바보니? 네 친정엄마한테 나한테도 재산 얼마를 달라. 왜 말을 못해?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네 친정오빠가 건물 다 가져가고 너는 시골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시골 땅떼기 받기로 했다며? 이건 네 엄마가 우리 아들을 무시한다는 거다. 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문제 공평하게 정리해. 안 그럼 우리 식구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어라. 대체 우리 친정엄마 재산 가지고 왜 어머니랑 애들 아빠가 난리예요? 저는 아무 불만 없고 몇 천만 원 되는 땅이라도 물려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친정엄마 재산을 노리고 저를 달달 볶아대는데 그 집 식구들한테 그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처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 보고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당한 거 전부 얘기했더니 경악스러워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남편에게 마지막 도리는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사위 대접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길도 배웅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지금이라도 장례식 와서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고 엄마 마지막 길 같이 해줘. 부탁이야. 그렇게 울면서 한 제 부탁에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 없는데 너희 집 식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왜 가냐? 나는 이미 너네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았어. 생각해보니까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되는 일이 없더라. 사업자금 좀 해달랬더니 안 해줘서 만년 월급쟁이로 살게 만들더니 이제는 바보같이 친정에서 물려주는 재산 하나 못 챙기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장례고 뭐고 다 니네 집 식구들이 알아서 해. 네가 이혼하자면 해줄 테니까 전부 관두자 이거야. 남편의 말이 빗으로 와서 꽂히더군요. 어쩜 사람의 기본 도리까지 안 하겠다는 놈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 장례를 어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고 재산 정리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말을 꺼냈습니다. 소송 이혼이고 뭐고 그 인간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싫어서 짐 싸서 애들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안양 엄마 집으로 애들하고 들어왔고 그 인간과 이혼했어요. 위자료는커녕 아무것도 못 받고 저 몸만 나왔습니다. 미련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이혼 소송을 할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그 인간 정말 못된 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처음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애들은 네가 키워라. 딸은 엄마가 키워야지. 양육비는 줄 테니 걱정 마. 그 인간은 저와 자기 애들을 짐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더군요. 아예 혼자 새 출발하고 싶나 보다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이혼한 게 5년 전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오빠랑 올케 언니가 제 앞으로 등기를 해줬고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알아봐줘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차차 안정되어 갔고요. 오히려 아빠랑 살 때보다 셋이 살면서 더 화목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모가 싸울 일 없으니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고요. 물론 친아빠와 2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긴 했지만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다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삶이 안정되어가나 싶었는데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땅이 호재가 터진 겁니다. 사실 친정아빠가 산 20년 전보다 땅값이 10배 정도는 올라있긴 했었어요. 그래봤자 채 8천도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요. 평당 13만 원이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이혼한 시점부터 개발 얘기가 솔솔 들리더니 주변 땅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문까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되려나 싶었는데요. 저한테 평당 500만 원 쳐줄 테니 팔라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때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 알아봤죠? 그런데 그 일대 땅이 평당 650에서 7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땅은 논밭인데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한다더군요. 황당했죠. 제가 물려받은 시점에서 무려 50배가 오른 셈이더라고요. 얼추 계산만 해도 30억이 넘는 돈이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파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 1위라며 핫한 곳이란 뉴스에서도 연신 핫했었죠. 4, 5년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주변 땅이랑 아파트로 재미 본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안양 비산동 아파트도 이혼했을 때보다 1억에 올랐으니까요. 제가 토지 정리 문제로 한창 바쁠 때였는데요.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애들을 보기 위해 연락을 하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문제로 급히 얘기할 게 있다며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애들 문제로 그러나 보다 해서 그러라고 했고요. 애들 아빠는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만나자더니 애들은 보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지연 엄마, 우리 애들 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 애들 점점 커가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홧김에 이혼을 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안 좋아. 갑자기 애들 핑계를 대며 하치자는 말을 하는데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디서 냄새를 맡았구나 하고요. 1년 넘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애들도 나도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안 보여? 애들 불안하게 하기 싫어. 지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따가 애들만 보고 돌아가. 당연히 제가 거절할 거 예상했겠죠. 그러자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 예전에 물려받은 땅 말이야. 그거 요즘 되게 말이 많더라. 지금 많이 올랐던데 그 정도면 우리 같이 살면서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시집도 잘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당신 땅 문제가 터진 거고. 우리 애들 말이야. 애들만 생각하자. 지연 엄마, 어?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땅 때문에 왔다는 자기 속마음을 술술 불더라고요. 애들 얘기는 핑계라는 거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땅값 올랐으니까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애들이 돈으로 크니?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어디서 되지도 않은 애들 핑계를 대면서 합치자는 개소리를 해? 너 내 땅 올랐다니까 배 아파서 온 거잖아. 집에서 혼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안 봐도 뻔하네. 그러다 겨우 생각해낸 게 나한테 와서 애들 핑계 대면서 합치자는 거야?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전 남편의 제안을 개소리 취급하자 이번에는 아주 더한 연기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지연이랑 다현이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잖아. 적어도 애들한테는 물어봐야지. 애들도 엄마 아빠 합치자면 군말 없이 좋다고 할걸? 세상에 부모 이혼하는 거 좋아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애들 힘들었던 거, 당신 나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거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아빠 역할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이러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겁니다.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당신도 싫고 당신 어머니도 싫어.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인간도리도 안 했던 놈이야. 당신 인간성 뻔히다 하는데 당신 말 믿을 것 같아? 헛소리 그만해. 내 땅 물려받을 때도 당신 돈 안 되는 시골 땅이라고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 원래 당신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왜 욕심을 부려? 이럴 거면 그냥 돌아가.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지난 잘못은 사죄할게.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 받아주라. 그래, 맞아. 나 당신 땅 올랐다는 소문 듣고 후회 많이 했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우리 결혼 생활 자그마치 10년을 넘게 했어. 근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당연히 후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싫다 하지 말고 당신도 다시 잘 생각해봐. 애들 앞날도 생각하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제게 그 인간은 내 돈이 탐나서 비굴한 행동도 서슴지 않은 교활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나는 이제 내 땅 팔아서 벼락 30억대 벼락 부자 될 거고 애들은 나 혼자 당신 말대로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하지만 이곳에 당신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마. 당신은 우리 엄마 장례식에도 돈 받아먹을 거 없다고 안 온 인간이야.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 인간 얼굴에 물까지 한 잔 끼얹어 버리고 카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인간이 제가 뿌린 물까지 뒤집어 쓰고는 저를 얼빠진 얼굴로 바라보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그 후로도 애들을 빌미로 재결합하자며 저를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친정오빠가 그 인간 찾아왔을 때 면상 한번 갈겨준 이후로는 포기했는지 찾아오지 않더군요. 하긴 한 번만 더 나타나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했으니 아마 무서워서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전 남편과는 그 일 이후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애들이 아빠 만나는 거 거부해서 남편은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저는 계획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고요. 신축 아파트로 애들과 재작년에 이사해서 줄곧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전 남편이 몰라서 아마 찾아오지도 못할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파란만장했던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를 미련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압니다. 그래도 저는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버티고 산 거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아이 낳는 것도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비록 남편과 남보다도 못하게 헤어졌지만 그건 역시 인생 일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시간은 애들 뒷바라지 잘하고 저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진 돈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